이번에 읽을 사설은 20년간 인권 사각에 방치됐던 정신병원 강제 입원이라는 제목의 사설인데, 헌법재판소가 지난 9월 29일 보호자 2명이 동의하고 의사 한 명이 진단만 하면은 정신질환자를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도록 한 정신보호법 조항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이건 뒤에 가서 따로 설명하겠지만 그런 결정을 내렸다는 거에 대해서 쓴 사설이야.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읽어볼까? 보호자 동의와 의사 진단만으로 정신질환자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킬 수 있도록 한 정신보건법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왔다. 1995년 제정돼 96년 시행된 지 20년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어제 정신보건법 제24조 1항 등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로 해당 조항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문제의 조항은 정신질환자에 대해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전문의 1인의 진단이 있으면 강제 입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 재판부는 치료보다 격리 목적으로 이용될 우려가 크다며 입원 필요성 판단에 있어 객관성, 공정성을 담보할 장치를 두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간 강제 입원이 가족 간 재산 다툼 등에 악용된다는 지적이 거듭돼 왔다. 가족 등 보호 의무자와 의료기관 사이의 이해만 맞으면 얼마든지 장기 입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일단 입원하게 되면 전화나 면회도 쉽지 않아 태어날 길은 막히기 일쑤였다. 한국의 경우 강제 입원 비율이 70%로 프랑스의 5배나 되고 평균 입원 기간은 정신의료기관 176일, 정신요양시설 3655일에 달한다. 이번 위헌 심판 역시 재산 문제로 자녀 2명에 의해 강제 입원 당했던 박모 씨가 법원에 인신보호 청구를 하면서 제기됐다. 문제는 정신병원 입원 환자가 8만여 명에 달하는데도 인권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왔다는 데 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80년대 이래 자해, 타해의 현저한 위험이 있고 그 위험이 지속되는 기간만 강제 입원이 가능하다고 판결해왔다. 그러나 국회는 지난 5월에야 정신보건법을 전부 개정하면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시 서로 다른 기관 등에 소속된 2명 이상 전문의의 검증을 받도록 하는 등 절차를 강화했다. 이 법은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 국회는 헌재 결정을 토대로 관련 조항을 추가로 손질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고 정부는 강제 입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몇 년씩 억울하게 정신병원에서 갇혀 지내야 하는 고통이 다시는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 혹시 이 사설에서 좀 어려운 단어들이 있다면 좀 찾아볼까? 제목에 있는 방치라는 거, 제목에서 이거 방치라는 것은 그 내버려 두는 거, 이런 거, 나몰라라 하는 거, 그런 걸 말하는 거고, 또 헌법 불합치는 앞에서 설명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격리라는 것은 이렇게 간격이란 말 쓰잖아. 간격. 그리고 떨어지는 괴리, 이별할 때, 그러니까 이렇게 좀 떨어져서 이렇게 놓는다는 뜻이고, 또 확보한다고 생각합니다. 담보. 그리고 악용이라는 것은 나쁘게 이용하는 거야. 악당할 때 그리고 이용하다 할 때 이용. 그래서 나쁘게 이용하는 거. 그럼 좋게 이용하면 뭐겠어? 선용이겠어. 선용. 그리고 또 어려운 단어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 인신보호 청구. 인신보호법이라는 게 있어. 그 본인의 신체의 자유를 억압당했을 때 법원에 청구해 가지고 자기의 그 자유를 회복해 달라 이렇게 청구하는 게 있는데 그게 인신보호 청구야. 그리고 사각지대. 영어라면 블라인드 에어리어겠지. 사각이라는 게 사가 죽을 사, 사망할 때 사자, 각은 예각, 둔각 할 때 각도란 뜻이지. 사각, 그러니까 죽은 각이라는 게 죽은 각지대. 그러니까 사각지대라고 하면은 눈에 보이지 않게 이렇게 안 보이는 지대, 그게 사각지대야. 그리고 방치 앞에 설명했고, 그리고 자해라는 것은 스스로 해를 입히는 거. 스스로 해를 입히는 게 자해고, 그럼 타인한테 해를 입히는 것은 바로 타해겠지. 그치? 현저하다는 것은
눈에 띌 만큼 아주 뚜렷하다 그런 뜻이야. 그리고 또 다른 거 그렇게 크게 없는 것 같고 굳이 그 정도인 것 같다. 여기 이번 사설에서는 그 정도가 우리 학생들이 좀 어려워할 단어 같고 이번 사설을 이해하려면 좀 그 생소한 용어들이 좀 많이 나오고 헌법재판소라는 구조를 좀 알아야겠지. 헌법재판소가 하는 일은 조금 이따 설명하도록 하고 일단 여기 나오는 좀 용어들에 대해서 좀 먼저 보도록 하자. 먼저 저기 나오는 게 헌법 이 용어가 좀 생소하지. 헌법 불합치 결정 이 표현이 좀 처음 보는 단어일 건데 헌법재판소가 하는 일은 그 어떤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하는 기관이야. 원래 그 헌법재판소가 하는 일은 위헌 아니면 합헌, 즉 위헌이라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는 거, 합헌은 헌법에 합당한 거, 이걸 판단하면 되는데 이렇게 헌법 불합치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가끔 있어. 근데 그 위헌이라고 어떤 법률을 그 결정하면은 갑자기 혼란이 생길 수 있어. 그치?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그 법이라고 생각했던 게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 그 순간 바로 그냥 법이 사라지는 거야. 효력이 없어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헌법재판소가 그런 혼란을 좀 줄이기 위해서 헌법 불합치 이런 결정 또는 한정위헌 이런 결정을 내려. 그걸 그 변형 결정, 변형한다고 해서 변형 결정이라고 그러는데 헌법 불합치 결정이라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기한을 정해줘. 어느 시점까지는 국회가 법률을 만들고 개정하는 기관은 국회니까 국회가 어느 시점까지는 그 법을 바꿔라. 그 기간 안에 바꾸지 않으면 위헌이다. 그 순간부터는 법이 없어지는 거야. 그게 헌법 불합치 결정이고 한정위헌이라는 것은 법률을 해석할 때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렇게 해석할 때는 이게 위헌이라고 결정하는 게 한정위헌이야. 근데 이번에 헌재가 정신보건법에 대해서 내린 결정은 헌법 불합치 결정이야. 그러니까 이건 국회가 언제부터는 고쳐야 돼. 그 시점까지는. 그리고 또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 좀 궁금할 수 있겠다. 헌재 재판관은 지금 9명이야. 9명. 헌재 재판관은 9명인데 대통령이 3명을 임명하고 그 다음에 국회가 3명 그리고 대법원장이 3명을 이렇게 추천해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어. 그 9명 중에서 1명을 헌법재판소 소장으로 선출하고 아무튼 그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은 9명인데 위원이 되려면은 9명 중에서 최소한 6명이 이 법률은 위헌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돼. 그래야지 위헌이 되는 거야. 법률을 위헌으로 하려면은 합헌보다는 좀 더 그 엄격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9명 중에서 66%인 6명의 동의를 그 지지를 얻어야지 위헌으로 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정해놨어. 근데 이 법은 정신보건법 조항에 대해서는 헌법재판관 9명이 전원이 다 지금 이거는 위헌이라고 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당장 위헌으로 내릴 수도 있지만은 이 법을 위헌으로 바로 내릴 경우에는 어떤 법의 공백, 혼란이 염려되기 때문에 헌법 불합치라는 결정을 내려준 거야. 그리고 지금 이 사설에서 지금 그 문제 삼고 있는 정신보건법 조항이라는 것은 정신병원에 누가 들어가고 싶겠어?
아무도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정신병 그 질환자들은 본인이 스스로 정신질환자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걸어서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 그러다 보니까 어느 누구의 판단이 필요할 텐데, 지금 현행법에서는 보호자 동의, 그리고 의사 진단, 그것도 보호자가 2명 있으면 돼. 2명. 2명 있으면 되고, 또 의사도 1명이 있으면은 바로 이 사람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해도 되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야.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본문에서 나오지만은 그 재산권 다툼, 가족 간의 재산권 다툼, 가령 우리 어떤 부모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탐나. 그래서 그 불효한 자식이 그 재산을 좀 자기가 다 엉뚱한 생각으로 가지고 싶단 말이야. 그러면 그 부모를 이게 좀 정신이 안 좋으시다. 그래서 정신질환자라고 이렇게 해서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는 거야. 앞서 뭐라고 그랬지? 보호자 2명의 동의, 그리고 전문의 1명의 진단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보호 의무자라는 사람하고 의무자하고 가족이나 뭐 보호 의무자, 그리고 의료기관 사이의 이해관계 뭐야? 뭐 몇천만 원, 1억, 재산에 얼마를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합의하면은 얼마든지 악용이 가능한 거야. 문제잖아.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 강제로 입원하는 비율도 높고, 또 기간도 길어. 훨씬. 외국에서는 지금 특히 그 유럽 인권재판소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자해라는 건 스스로 그 해치는 거, 그리고 타인을 해치는 그런 현저한 위험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럴 때. 그리고 그 위험, 계속해서 그런 위험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위험이 사라질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위험이 지속되는 그 기간만 강제 입원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판결하고 있는 거야. 물론 이제 우리나라도 법을 좀 바꿨어. 지난 5월 달에 바꿨는데, 5월에 바꿨는데, 좀 엄격하게 했지. 전에는 보호 의무자 2인하고 전문의 1명의 동의만 있으면 되는데, 지금 어떻게 했냐면은, 전문의 1명이라고 하니까, 영합할 수가 있잖아. 서로 그렇게, 얘기 잘해서 돈 주고,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한 기관이 아니라, 이제는 서로 다른 기관에 2명 이상의 금융을 받도록 한 거야. 그게 이제 내년 5월부터 시행되는 거지. 그렇게 이제 법을 바꿨는데, 이 사설에서는 지금 이번 그 헌재 결정을 잘 검토해서 혹시 미비한 게 있으면은 바꾸고, 또 정부도 좀 더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게 이 사설의 내용. 이 사설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문단으로 이루어졌는데, 첫 번째 문단에서는 헌재가 정신질환자를 그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할 수 들어간 그 정신보호법 조항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 냈다는 거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고, 두 번째 문단에서는 헌재가 왜 어떤 문제점을 지적했고 왜 그렇게 판단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리고 세 번째 문단에서는 한국에서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이 그 강제 입원 제도를 악용했고 외국하고 비교해서 얼마나 심각한지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고, 그리고 네 번째 문단에서 다시 한번 더 외국에서는 지금 그걸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우리도 물론 그 국회가 그걸 제한하고 있지만은 그건 이제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마지막 문단 결론으로 이번 헌재 결정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제대로 그 법을 좀 보완하고 정부도 더 규제를 강화할 부분이 있으면 하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어. 그게 이번 사설의 그
구성이야. 그렇게 보면은 이 사설을 그 소론, 본론, 결론 이렇게 그로 됐을 때 그걸 이제 요약을 간단하게 해본다. 그런 그 어떤 그 자기 미션이 주어졌을 때 이걸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헌재가 그 정신병원에 보호자 동의와 의사진단만으로 강제로 입원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헌법 불합치는 위헌 결정이야. 그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 헌재는 그게 그 조항이 우리의 자유권,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그 입원을 할 때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장치가 없다라고 지적을 했다. 이 제도는 그동안 부모를 봉양하거나 또는 그 재산권 다툼을 문제가 생겼을 때 악용하는 그런 사례로 얼마든지 이용되어 왔다. 외국에 비해서 그동안 우리나라는 강제 입원 비율이 굉장히 높았다. 외국은 이미 이 조항에 대해서 엄격하게 제한을 해왔는데 우리도 뒤늦게나마 그런 그 규제를 가하고 있으나 뒤늦은 감이 있다. 앞으로 이 헌재 결정을 토대로 철저하게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로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이 사설은 요약이 되겠지. 그치?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좀 하는 일을 알아보자. 그 헌법재판소는 그 1987년 헌법 개정으로 도입된 제도인데, 법률에 대해서 그 헌법에 어긋나는지 그걸 판단하는 게 일단 가장 큰 거고, 그게 바로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이야. 근데 이거는 그 법원이 재판을 하다가 이게 어떤 법률이 그 법률 위반으로 그 들어온 사건인데 법률이 위헌적인 요소가 있어. 헌법에 어긋날 것 같아. 그러면은 헌법재판소에 제청을 하는 거야. 이거는 위헌 법률인 것 같다라고 제청을 하면은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 탄핵의 심판. 탄핵의 심판이라는 것은 대통령이라든지 국무총리라든지 장관이라든지 법관 이런 분들이 근무를 하는데 그 근무하는 게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난다고 국회야. 국회가 탄핵 소추를 해. 소추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이거는 헌법에 맞게 국회가 하는 거다. 아니다라고 판단해 주는 거야. 전에 그 2004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그 헌법재판소가 그 앞에서 그 국회가 그 탄핵 소추를 했는데 헌법재판소는 그걸 그 탄핵 소추가 위법하다고 판단해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의 그 직무를 다시 그 복권시켜 준 적이 있었지. 그리고 정당의 해산명령. 정당의 해산명령은 우리나라 헌법상 그 정당 구성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정당이 헌법에 어긋나거나 법률에 어긋나면은 해산할 수가 있어. 그 법무부 장관이 원고가 돼가지고 그 제소를 하면은 헌법재판소가 거기에 대해서 이거는 그 해산을 해야 된다 이렇게 명령할 수 있지. 우리 그 통합진보당에 대해서 그렇게 한 사례가 있어. 그리고 또 하나 권한쟁의 심판이라고 있는데 권한쟁이라는 게 쟁의라는 거 다툰다는 거잖아. 권한을 놓고 다투는 거야. 국가기관 간에 가령 법무부하고 재경부하고 또는 문화부하고 어디가 다툴 수 있을까? 문화부하고 뭐 다른 예산 다루는 그런 부서하고 이렇게 다툴 수가 있어. 그럴 수도 있고 또 국토부하고 또 그 도로가 지나가는 어떤 지자체, 충남도라든지 좀 뭐 경상남도라든지 이런 데가 다툴 수도 있고 또 지자체 간에도 다툴 수 있어. 가령 뭐 어떤 그 큰 생활 하수구가 지나가는데 그 식수가 지나가는데 그 식수를 사용을 놓고 두 지자체가 서로 막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럴 경우 또는 뭐 자기들이 권한이라고 판단할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럴 때 권한을 판단해줘. 그 누가 할 수밖에 없어. 헌재가 할 수 있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헌법소원 심판이라는 게 있어. 헌법소원 심판은 국민들이 하는 거야. 직접.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자기 권리가 침해됐다고 판단해서 내리는 게 바로 헌법소원 심판이야.
헌법소원심판을 좀 자세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어. 헌법소원이라는 것은 일단 헌법소원이라는 것은 공권력에 의해서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헌법재판소에 제소해서 그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야. 좀 말이 어려운 것 같은데, 국민이 자기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생각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죄에다가 억울함을 호소해서 푸는 거야. 근데 문제는 아무렇게나 어떤 국민이나 모든 사람들이 헌법재판소로 와서 자기 억울함을 하소하면 헌법재판소가 일을 못해. 그치? 그렇기 때문에 그걸 법률로서 좀 정해놨어. 몇 가지를, 경우를. 크게 두 가지야. 하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행사라는 것은 이런 거야. 가령 공권력이 법률에 맞춰서 현행에 있는 법률상으로는 적법해. 그러니까 지금 노점상을 하고 있는데 그 노점상을 철거하는 것은 법률상 분명히 가능한 그 행위야. 그치? 근데 그걸 노점상 주인은 그게 자기 생존권에 걸린 문제야. 그럼 그 공권력이 행사됐잖아. 그게 아까 말한 그 노점상을 철거한 것은 공권력을 행사한 거야. 그렇잖아. 또 반대로 다른 사례가 있을 수 있는, 반대는 아니고 다른 사례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거. 자기는 지금 굉장히 나이가 들고 병약하고 해서 아무도 돌볼 사람이 없어. 그런데 그거는 국가의 의무야. 그렇지? 우리 국가가 있어야 될 존재의 의무인데, 그럴 때 해야 될 공권력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아 가지고 억울해. 그럴 때 불행사라고 그래. 공권력을 불행사했다고.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이 두 가지 행사 또는 불행사로 침해됐을 경우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어. 다만 문제가 이거야. 다른 법률의 구조 절차가 있으면 그 절차를 다 밟아야 돼. 다. 그리고 또 하나, 법원 재판은 예외야. 왜냐? 법원 재판이라는 것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얘기하겠지만 1심, 2심, 3심, 우리나라는 3심 제도라고 그러잖아. 법원을 통해서 충분히 자기 권리를 구제받을 기회가 충분히 있었는데, 또 헌법재판소로 그걸 제소를 할 수 있게 하면은, 그러면은 1심, 2심, 3심, 4심, 4심제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이거는 3심제라는 큰 우리 원칙을 어긋나기 때문에 법원 재판은 못하게 만들어놨어. 그리고 또 하나, 일반 국민이 이렇게 재판을 하다 보니까 소송을 해요. 재판을 하다가 소송하는데, 재판부는 이걸 위헌 법률 심판 결정을 해주면 좋겠어. 자기가 봐서는 아주 억울한 법률이야. 근데 재판부는 그렇게 생각 안 해. 이건 법률이 그냥 문제 없다고 판단해. 그럴 경우 재판부가 안 해줘. 그러면 본인이 헌재에 가서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해서 법원이 기각하면은 그걸 헌재로 가져갈 수가 있는 거야. 이럴 때 헌재가 개입해서 처음에 말했던 위헌, 합헌, 이걸 판단해야지. 물론 위헌을 판단할 때는 헌법 불합치라는 결정도 있고, 또 한정위헌이라는 결정도 있고, 다양한 결정을 하게 돼. 헌법재판소가 우리의 헌법의 정신,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인권 또는 국민의 자유, 이런 것을 지켜주는 사실은 마지막 보루인 거지. 그래,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